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북한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5일 날이죠. 그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700km 목적지까지 정확히 가서 오차 없이 바로 명중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발표도 못하고 도발이라는 말도 못하고 안보리 회의는 열었지만 그냥 우려만 표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이 미사일 발사한 지 2시간인지 3시간 후에는 또 제진역에 가서 무슨 착공식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죠. 누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도발이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우려만 표명하는, 그리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는 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후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자 탄도미사일이 맞는 거 하니까 맞다고 하면서 그것은 그래도 도발이 아니고 그냥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국방부 장관, 이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발사하자 바로 이 2+2라는 회의를 열어서 이 북한의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비탄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하고는 전혀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거의 띄우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아마 부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이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 30분과 하면서 북한 미사일과 그리고 안보, 일본의 안보의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일본이 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상의하고 있고, 미일 동맹을 더, 군사 동맹을 더 강력히 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도 열어주는,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오늘입니다. 7일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외교장, 어제도 이제 미사일 발사가 있자 미 국무장관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35분이나 하면서 그 대책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화상회의 2+2, 여러분 아시죠?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일본의 외무장관과 방위총장관이 회담을 했죠. 진행 중회담. 오늘 7일날 오늘 벌써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을 아침에 지금 진행했습니다. 오전 그 뉴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미 측 대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측 대표는 하야시 요시마 외무상과 기시 노보 방위총장관이죠. 방위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와서 벌써 두 번째라고 일본 도쿄에서 2+2 회담을 개최한대요.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후로는 지금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외교 국방회담입니다. 자, 그런데 블링컨 장관이 이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주 발사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걸 이번 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싸잡아서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강력한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이 대만 해역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중국, 이번 2+2 회담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문제를 다 거론하면서 거론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최근 미국과 외교적 막차를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강화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로 더 드러내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뭐 일본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영내 안보 환경이 갈수록 위태로워짐에 따라 양국은 미일 동맹의 억제 능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말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다. 여러분, 자,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미국이 승을 내준 겁니다. 일본의 재침 야망이라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강력한 중국이
인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이 태평양, 남중국 해변에 이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이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일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한일 간의 군사적인 협력 관계가 가장 중요한 때 우리 한국은 이미 떨어져 나가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군사협력이나 정치적 협력은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중국의 유리한 발언들을 계속하는 것이 정의용 장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고 청와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호주, 영국, 인도를 이 고도에 묶어 세우면서 우리를 빼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을 축으로, 자, 미국은 멀리 떨어졌습니다. 일본을 축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영국과, 호주와 인도를 묶어서 반중 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들어오길 바라지만 우리 청와대나 정부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 당신이 당장 가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이 가입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각도에서 한국이 참여해 주기를 계속해서 희망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참여해 달라는 말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참여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정부. 이미 동맹에서 배척당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일본의 군사적 팽창일, 재친 야망이든 군사적 팽창이든 이거 관계없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런 군사적 팽창까지도 묵인해주고 있는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것은 일본이 군사적 팽창,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팽창한다면, 군사력에 집중하게 된다면, 방위력에 집중하고 군사무기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미국으로부터 최신의 무기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도 사실은 심기가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고한 한미동맹이라는 홀 속에 계속해서 동맹에서 이미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가장 견고한 동맹으로 가면서 일본을 군사적 강화에 미국이 올인해주고 있고 승인해주고 있다는 것.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의 2+ 회담, 화상회담도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이 2+ 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이 국첨성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 국첨성 미사일은 일본까지도 타격하면 순식간에 일본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일본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국방부, 청와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아니면 다 갈리겠지만 말이죠. 자,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 있고 일본과 미국이 오히려 군사적 동맹을 더 강화하고 있는 속에서 유엔 안보리가 10일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요청,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노출돼 있지만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국가가 유엔 안보리사회를 소집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니, 알바니아 국가가 북한의 국첨성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래도 북한의 국첨성 미사일, 이거 세계 평화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알바니아도 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함께, 아일랜드도 그렇고요. 안보리 이사회 소집하는데 동참을 했는데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꿀목은 뭐처럼 가만히 있는 것. 참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극첨성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도 보이콧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9월부터 작년 12월달까지 북한이 6차례의 순항미사일 비롯한 신형미사일들을 발사했지만 그때마다 안보리가 소집을 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문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대만 사태가 끼어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미국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일본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탄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나 지금 외교부나 국방부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의
계속해서 전력화, 초정밀화, 고도화 나가는 이 지금 미사일들을 계속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북한 김정은이 이 8차 당대 이번 당 8기 4차 전에서도 계속해서 질적 강화를 강조해 나가겠다는 발표 후에 이 국첨성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형 미사일 맞죠, 여러분? 이 미사일을 어제 발사해요. 5일날 발사한 겁니다. 이미 이거 국방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년도에 전시되었던 국첨성 미사일입니다. 그때는 국첨성 미사일인지 모르는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이와 똑같은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하고 이거와 대비해 보면 아주 판박이 미사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10월 달에 벌써 김정은은 이 국첨성 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이미 예고했다는 것입니다.